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 중 오랜 기간 성실한 근무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는 인원들을 선발해 격려하는 모범용사 초청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국군 모범용사 초청 행사는 확고한 군인 정신과 성실한 근무 태도를 인정받은 부사관들을 선발해 격려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도 육해공군의 모범 부사관 60명이 선발됐습니다.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 부부 동반으로 정부 기관과 문화유적 등을 탐방하게 됩니다. 23일 서울 현충원을 참배한 모범용사들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영접을 받은 모범용사들은 청와대 경내를 둘러보고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오찬은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김기춘 대통령 실장이 주관했습니다. 모범용사 초청 행사는 지난 1964년 시작돼 올해로 51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한 걸로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는 후배들한테 그 보탬이 되고 본보기가 되도록 군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모범용사로 선출되어 이렇게 청와대까지 오게 되어서 정말 군생활에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나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범용사들은 앞서 22일엔 국방부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모범용사증을 받았습니다. 24일엔 경북 포항시의 포스코를 견학할 예정이며 25일엔 현대로템과 현대중공업 등 방산업체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26일엔 불국사와 석굴암 등 경주시의 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남수단 보르 지역에서 UN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빛부대 사진 교대 병력의 편성식이 23일 국제평화지원단 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사진 교대 병력은 평균 4.8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요원으로 현지에서 공병대대장 임무를 수행할 파병준비단장 정성환 중령 등 29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진 교대 병력은 앞으로 5주 동안 군 교육기관 등에서 재건 임무와 의료 지원, 민사작전 수행을 위한 장비 운영과 정비, 태권도와 사물놀이 등을 익히게 됩니다. 또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주둔지 방어와 호송과 감시 정찰, 상황별 전술훈련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유엔의 요청으로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는 세상을 이끄는 환한 큰 빛이라는 부대 명칭처럼 현지인들에게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오랜 내전으로 황폐해진 남수단에 희망의 빛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육군 이작전 사령관이 주관하는 6.25 전쟁 64주년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 행사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참전 용사와 각계 주요 인사, 미군 장병 등 약 2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 행사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경북 칠곡군 외관읍내와 석저급 낙동강 둔치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당시 낙동강지구 전투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와 지역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 1,500여 명을 비롯해 미군 참전용사와 각계 주요 인사 등 2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승 행사는 참전용사 감사 오찬을 시작으로 외관 303고지 미군 희생자 추모비 참배와 참전용사 단체 소개, 전승식, 전투 재연, 도하작전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26일 열리는 전승식에선 참전국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국방부 장관 축하 메시지와 참전용사 회고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6.25 전쟁 유공자 10명에게 무공훈장과 화환이 전달됩니다. 전승식에 이어 진행되는 재연 행사에는 201 특공여단과 미군 장병 6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헬기와 도하형 단정, 리본 분교 등 장비 100여 대가 참가해 TNT 폭파 등 실전 같은 전투 장면을 재현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인상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낙동강지구 전투는 1950년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마산과 외관, 영천, 포항 일대에서 참전용사와 학도병, 유엔군이 북한군 14개 사단의 총공세를 막아냄으로써 전쟁의 흐름을 바꾼 최대의 격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39사단은 지난 22일 민관군경 통합 대테러 종합훈련을 했습니다.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통합방위 작전의 수행 절차를 점검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심혜슬아사의 보도입니다. 2014년 경남 지역 화랑훈련은 민관 군경 합동훈련의 일환으로 국가 중요시설 피해 대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적 테러범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가정해 39사단 헌병 특수임무대, 폭발물 처리반, 위험성 폭발물 개척반이 투입됐으며 경남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함으로써 경남 지역 주요 기관들이 경찰 주도의 대침투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이순진 제2작전사령관은 화랑훈련을 통해 유사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며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화랑훈련은 경남 전역에서 26일까지 실시되며 실질적인 훈련을 위해 대규모 병력과 차량의 기동, 공포탄 사용, 예비군 불시 동원 등이 실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훈련도 이뤄집니다. 국방뉴스 심혜슬입니다. 필리핀에서 태풍 피해 복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라우대 의료 지원 인원이 3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의료 사각 지역에 직접 찾아가 지원하고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아라우 부대의 열정의 결과입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필리핀으로 파병된 아라우 부대가 의료 지원을 펼친 지 9개월 만에 환자 3만 명을 진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파병을 펼친 지 265일 만에 달성한 것으로 내과와 외과, 치과 진료를 일일 평균 약 117명이 받은 것입니다. 부대는 3만 명째 진료 대상자로 선정된 아그네스 양에게 선물을 주고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Salamat po sa medical mission dito sa amin. Korean. Kaya pumunta kami dito kasi wala kaming kaya ipagamot sa amin, yung asawa ko at anak. Wala akong hanap buhay. Yung asawa ko hindi nakakapaghanap buhay kasi may sakit. Kaya pumunta kami dito. Nalaman namin na dito pala ang makakatulong sa amin para kami mabigyan ng gamot para gumaling yung anak ko at saka asawa ko at saka kapatid ko kasi dito na lang kami lumapit. Maraming salamat po. Sa kanila sa Korean. 태풍 하이엔 이후 많은 국가와 NGO 단체 의료진이 레이테주에서 의료 지원을 펼쳤지만 특히 아라우 부대의 의료 지원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의료 사각 지역에 직접 찾아가 환자를 진료한 아라우 부대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 같습니다. 벌써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였는데 귀국하는 그날까지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라우 부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료 지원을 펼쳐 필리핀 주민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국군교향악단은 국가 주요 행사에서 군과 국민을 연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66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해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22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연주회는 제6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첼리스트 이정란이 협연했습니다. 연주회에는 국내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교사절, 서울시민, 재경지역 군인가족 등 2,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교향악단의 애국가와 군가 메들리가 연주회의 막을 열었으며 첼리스트 이정란은 드보르작의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첼로 협주곡을 협연했습니다. 이어 국군교향악단이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하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2010년 1월에 창설된 국군교향악단은 국군 장병의 사기 진작과 국제 군 문화 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군교향악단은 앞으로도 국군의 긍지와 자부심을 감동의 선율에 담아 전함으로써 국가의 품격과 군의 사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SNS 군사 리포트 시간. 오늘도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다국적군이 함께한 연합훈련 세이버 정션 14, 세계 군인 장애인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그리고 한국 공군이 2018년 도입하기로 한 F-35 전투기의 엑스레이 비전 헬멧까지 점점 진화하는 무기 체계를 함께 만나보시죠. 미군 주도 유럽 다국적군 연합훈련 세이버 정션 14가 나토 회원국 13개국과 보스니아, 세르비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등 총 17개국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참여한 이번 훈련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번 훈련은 실제 전장 상황을 그대로 적용한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참가국들이 공격과 방어 작전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 지상작전 훈련으로 전쟁 수행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수부대와 기계화 부대 등이 참여한 대규모 연합 훈련이었습니다. 군인들만의 장애인 올림픽 인빅터스 게임 2014가 세계 13개국에서 온 400여 명의 상위용사가 참석한 가운데 4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영국 런던의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에서 지난 14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 행사는 2013년 영국의 해리 왕자가 미국 콜로라도에서 펼쳐진 워리어 게임에서 착안해 올해 처음 개최하게 됐는데요. 개최국인 영국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호주,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등 13개국에서 온 상위용사 선수들이 휠체어 농구, 휠체어 럭비, 좌식 배구 등 모두 9개 종목에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인빅터스 게임은 승자에게 메달을 수여하긴 하지만 상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국가 간 메달 집계와 순위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한국 공군이 2018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F-35 전투기의 시뮬레이터 장비와 엑스레이 비전 헬멧입니다. 엑스레이 비전 헬멧은 야간 투시경 기능과 함께 공대공 미사일과도 연동되며 비행 정보는 물론 각종 전술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전투기 몸체에 장착된 6개의 카메라를 통해 공중과 지상의 모든 상황을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ven to the point where he can look between his legs underneath the airplane and see all the way to the ground. 또한 실제 F-35 전투기와 같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시뮬레이터 장비는 이착륙과 비행 훈련은 물론 공대공, 공대지 사격 훈련까지 가능합니다. 방위사업청은 9월 말까지 F-35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국 군에서 운영하는 무기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무기는 독일 육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푸마입니다. 독일군의 주력 장갑차로 개발된 푸마는 사거리 3km, 분당 2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30mm 원격 조종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유로 스파이크를 탑재했으며 선택적으로 76mm 유탄 발사기도 장착 가능합니다. 특히 기관포의 경우 이중 송탄 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공격으로 적을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방호 장갑을 추가 장착할 경우 한층 업그레이드된 방호력을 제공합니다.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과 라인메탈의 합작 회사인 PSM에서 개발한 푸마는 최고 속도 시속 70km, 항속거리 600km에 1088마력의 엔진이 장착돼 있으며 대당 가격은 13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충무공의 후예를 꿈꾸며 이번 시간에는 해군에 지원한 618기 훈련병들이 입영 행사를 갖고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작별하며 해군의 출발점에 서는 순간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입영 행사. 어느덧 훈련병들이 모여야 할 시간입니다. 훈련병들의 발길이 연병장으로 줄줄이 향합니다. 근데 이제 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큰 물에 나가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뭐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이제 가족과 친구와 헤어진다는 게 참 힘들었죠, 정신적으로. 바다 사나이가 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1282명의 해군 618기 훈련병들로 어느새 그 넓은 연병장이 가득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입영식.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앞으로 5주간 교육 일정과 훈련병을 가르칠 훈육 요원들이 소개됩니다. 군에서 첫 지휘관과의 만남도 이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5주간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강한 전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훈련 과정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든다는 말을 떠올리며 당당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거듭나주길 바랍니다. 이어진 부모님 대표의 격려의 말은 군의 첫 발을 내딛는 아들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해군 생활을 통해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의 튼튼한 심장이 될 것이며 이 사회의 당당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 힘을 바로 이곳 해군에서 키워나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훈련병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아들들아, 사랑한다. 훈련병들이 부모님께 단체로 올리는 격려. 이제는 정말 작별해야 합니다. 아들 잘 갔다 와. 잘하고 올게요. 우리 아들 잘 갔다 와. 건강하게. 잘할 수 있어? 형이 고생을 하면 돼.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훈련소에 들어서서 어머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 훈련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슬픔이 밀려왔고 늦은 나이에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과 긴장감이 컸습니다. 일단은 가족 품을 떠나서 저 혼자 살아야 된다는 마음에 좀 고독감도 컸지만 또 저랑 비슷한 처지인 동기들과 같이 생활한다는 생각에 좀 기대감도 많았습니다. 해군의 출발점에 선 618기 훈련병들. 대한민국의 멋진 바다 사나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33일간의 힘찬 행진은 이제부터입니다. 일단 밥 잘 먹고 훈련 잘 받고 남자가 돼서 돌아오세요. 알겠죠? 화이팅!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육군본부, 한국국방정책학교와 함께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을 모색하는 2014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예비전력의 정예화와 예비군 훈련의 현대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합니다. 참석은 국방부 동원기획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에서 제12회 로봇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로봇 미션과 로봇 골프는 초등학생, 로봇 축구는 초중고등학생, 그림 그리기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메일로 28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대회는 10월 4일 충남 계룡시 용남중학교에서 열리며 10월 3일에는 로봇 전시와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공군 기상단이 2014년 기상사진을 공모합니다. 기상현상에 관련된 사진으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하며 최우수 1명을 포함한 수상자 9명에게는 공군 참모총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사진 공모전 관련 문의는 공군 기상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마스터에서 요트와 보트 등 수상시설을 관리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해군 또는 해병대 출신 예비역 간부로 요트 항해가 가능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10월 6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라우 부대 장병들 진료 인원 3만 명을 달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태풍 하이엔 이후 많은 국가와 NGO 단체의 지원 가운데서도 우리 아라우 부대의 장병들의 성과가 의미가 있는 건 의료 사각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를 진료하는 장병들의 따뜻한 사랑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